안녕하세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서문준 과장입니다. 이번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기술 세미나에서는 근본 새로이 출시된 STM32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M32 제품군의 코어인 ARM사의 코텍스 M3 코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텍스 M3 코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텍스 M3 코어의 아키텍처와 코텍스 M3 코어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 그리고 기존 ARM사의 대표적인 코어인 ARM7과의 비교, 그리고 데이터 메모리를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트밴딩과 언얼라인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성능이 향상되어진 인터럽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텍스 M3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M11 이후 새로이 개발된 ARM사의 버전 7 코텍스 아키텍처 제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주로 복잡한 구조의 MCU 설계에 사용되는 A 프로파일과 리얼타임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R 프로파일, 저렴한 가격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에 알맞게 설계된 M 프로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텍스 M3 프로세서는 M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설계된 최초의 ARM 프로세서입니다. 또한 이 프로세서는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나 산업용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무선 네트워킹과 같이 낮은 가격의 고효율 그리고 저전력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텍스 M3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 프로세서는 코텍스 M3 코어와 그 코어를 포함한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텍스 M3 코어는 그림의 윗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있는 하버드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으며, 인스트럭션의 패치, 인스트럭션의 디코드, 그리고 인스트럭션의 엑세큐션 등으로 구분된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와 브랜치문의 속도를 10% 이상 증가시킨 브랜치 스페큘레이션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썸 명령어 세트와 암 명령어 세트로 구현된 ARM7 ARM9과는 달리 기존의 16비트 명령어와 32비트 명령어를 포함하며 새로운 명령어 세트가 추가된 썸2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디바이드와 싱글 사이클 멀티플라이가 지원된 ALU를 갖고 있어서 속도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텍스 M3 프로세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 프로세서는 이러한 코텍스 M3 코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ARM7과는 달리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내부에 갖고 있으며 인스트럭션 버스, 데이터 버스, 시스템 버스 등을 관리하는 버스 매트릭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버그 인터페이스인 JTAG 외에도 최소의 핀으로 설계가 가능한 시리얼 와이어 JTAG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다른 프로세스 간의 액세스를 방지하는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 MPU와 인스트럭션을 디버깅하는 데 사용되는 ETM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능은 옵션 사항으로 STM32F10X 시리즈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코텍스 M3 프로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텍스 M3 프로세서는 버전 7의 M 아키텍처 기반이며, 또한 썸2 인스트럭션 세트 구조로 16비트와 32비트 명령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코드 덴서티가 기존의 32비트 ARM 명령어만을 사용하던 경우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수행 속도 또한 한 번에 16비트 명령어를 2개씩 패치 가능하므로 속도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ARM7과 같이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하나의 버스로 연결된 폰 노이만 방식과는 달리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된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동시에 인스트럭션의 패치와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중첩 가능한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존재하여 인터럽트를 프로세싱할 때 레이턴시가 적게 걸립니다. 또한 기존의 ARM 제품과는 달리 벡터 테이블이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ARM 제품의 설계 시 불편했던 어셈블리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사용자가 원한다면 스타트업 코드와 리셋 핸들러, 인터럽트 익셉션 핸들러 등을 어셈블리어가 아닌 100% C 코드로 작성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 버스, 데이터 버스, 시스템 버스 등을 관리하는 버스 매트릭스 방식 등에 의해서 플래그 설정 등에 많이 사용되는 물리적인 원비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한 번 실행으로 임의의 32비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한 비트 밴딩과 데이터 스토어 시 웨이팅을 줄이기 위한 라이트 버퍼 등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얼타임 OS의 하트비트나 태스크 스케줄링에 사용되도록 시스틱이라 불리우는 내부의 24비트 다운 시스템 타이머를 내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코텍스 M3와 기존 ARM7 제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7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명령어 세트는 ARM7의 경우는 16비트 썸 명령어와 32비트 ARM 명령어가 존재하나 코텍스 M3는 16비트 32비트가 혼합된 썸2 명령어만을 사용합니다. 또한 명령어 수행 속도를 벤치마킹하는 드라이스톰 밉스, dmip스 정보를 보면 ARM7은 썸 모드에서는 0.74 dmips를, ARM 모드에서는 0.93 dmips가 나오나 코텍스 M3의 경우는 1.25 dmips가 나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구조로는 ARM7은 3스테이지 구조이나 코텍스 M3는 같은 3스테이지 구조이지만 브랜치 스페큘레이션을 적용하여 벤치마킹 결과 약 10% 정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ARM7은 FIQ, IRQ 두 가지만 있으나 코텍스 M3는 최대 240개의 인터럽트가 가능하며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255가지의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레이턴시는 ARM7의 경우 최소 24사이클부터 42사이클까지 소모되나 코텍스 M3는 12사이클이 소모되며 최소 테일 체이닝의 경우는 6사이클이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맵은 기존 ARM7은 고정되지 않아서 해당 ARM IP를 사다 설계하는 모든 반도체 매뉴팩처러마다 틀렸지만 코텍스 M3는 아키텍처가 고정되어 있어서 모든 코텍스 M3를 사용하는 MCU들은 메모리 맵이 동일합니다. 시스템 관련 레지스터는 ARM7은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와 6개의 모드를 갖고 있으나 코텍스 M3는 역시 XPSR이라는 레지스터와 함께 간단히 2개의 모드, 스레드 모드와 핸들러 모드만 있습니다. 로우 파워 모드는 ARM7은 없으나 코텍스 M3는 슬립 나우, 슬립 온 엑시트, 그리고 딥 슬립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아키텍처와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폰 노이만 구조는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하나의 32비트 버스로 구현되어 바틀렉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텍스 M3에서 사용하게 된 하버드 구조는 그림과 같이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패러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인스트럭션의 패치와 데이터의 컨트롤이 동시에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 그림에서와 같이 위와 같은 구조들로 인하여 dmips가 다른 ARM7의 16비트 썸 모드나 32비트 ARM 모드, 그리고 ARM9의 ARM 모드 등에 비해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6비트 코드 덴서티로 32비트의 성능을 제공하는 썸2 명령어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2는 기존 16비트 썸과 32비트 ARM 명령어와는 다르게 16비트, 32비트가 혼합된 명령어 세트입니다. 따라서
sum2와 sum은 sum2가 sum의 슈퍼셋이므로 sum의 모든 명령어는 sum2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sum2가 sum보다는 약 25% 이상 성능이 월등하며 암 모두의 명령어에 거의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um2의 코드 사이즈는 암 모드보다 26% 이상 작으며 심지어는 sum과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코드 사이즈의 축소로 인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버스 매트릭스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비트 밴딩과 언얼라인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에서 플래그 비트를 사용할 경우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하여 마스킹 등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비트 하나만 읽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하는 비트에 해당되는 에리어스 메모리 리전, 즉 비트 밴딩 리전을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비트에 해당하는 에리어스 리전을 32비트 랭스로 읽으면 되도록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즉 기존에는 데이터를 읽고 마스킹하고 다시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는 적어도 3단계 이상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했으나 비트 밴딩을 사용하여 단지 원하는 비트가 포함된 32비트 데이터를 하나 읽음으로써 프로세싱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리어스 리전은 SRAM 영역뿐만 아니라 페리페럴 영역에도 설정되어 있어서 원하는 I/O에 대응되는 값을 간단히 32비트 단위로 읽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얼라인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2비트 머신이 데이터를 램에 쓸 때 얼라인을 시키면 왼쪽 그림과 같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 램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텍스 M3는 버스 매트릭스가 해당 공간에 대해서 얼라인을 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적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어있는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대략 25% 이상 램 메모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는 디바이스 코스트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텍스 M3의 인터럽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의 특징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인데 주요 원인으로는 로드와 스토어 명령어들이 인터럽트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으며 인터럽트 루틴 내에서 어셈블러로 처리하던 프로세서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저장과 로드를 하드웨어 프로세서 레벨에서 자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첩 벡터 처리가 가능한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내장되었으며 16개의 프로그래머블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있으며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능인 테일 체이닝이나 레이트 얼라이벌 인터럽트, 프라이어리티의 부스팅과 인버전 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테일 체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ARM7 코어에서는 IRQ1이 발생하면 현재 레지스터 값들을 모두 저장하고 IRQ1에 해당되는 ISR1을 실행한 다음에 기존의 레지스터를 복원하고 다시 그 다음에 IRQ2에 해당되는 ISR2를 실행하기 위해 레지스터의 저장과 ISR2를 실행하고 다시 나머지 레지스터를 복원을 합니다. 하지만 코텍스 M3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레지스터를 저장하므로 기존의 26사이클을 12사이클로 단축하며 ISR2를 실행하기 위해 레지스터를 복원하고 다시 저장을 하지 않고 테일 체이닝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단지 6사이클만으로 저장을 합니다. 원래 ARM7에서는 그 다음 ISR2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전체 16과 26사이클, 즉 42사이클이었던 것을
팝과 푸시를 테일 체이닝을 이용함으로써 6사이클로 단축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65%의 사이클을 단축하여 리얼타임 리스판스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한 리스판스가 필요한 자동차 시스템, 예를 들어서 ABS와 같이 운전자가 응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빠른 응답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암사의 코텍스 M3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STM32F10X 제품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서는 먼저 STM32F10X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메모리 맵, 부트 모드 그리고 시스템 구조들과 주변 I/O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 제품군은 크게 36MHz를 사용하는 억세스 라인의 STM32F101 제품군과 72MHz를 사용하는 퍼포먼스 라인의 STM32F103 제품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STM32F103 퍼포먼스 라인 제품군은 32비트 플래시 MCU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정수 연산을 하는 DSP 제품군에 대항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성능과 주변 I/O들 그리고 저전력, 저전압 동작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억세스 라인이라 불리우는 STM32F101 제품군은 16비트 가격으로 32비트 성능을 내도록 설계되었으며 STM32 제품군의 엔트리 모델에 해당됩니다. 또한 STM32F103 퍼포먼스 라인군과 마찬가지로 역시 저전력, 저전압 제품의 설계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의 STM32F103 제품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내부 클럭이 72MHz로 동작하며 최대 128KB의 플래시 메모리와 20KB의 SRA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6Mbps의 USB 2.0 풀스피드와 CAN 2.0 그리고 16비트 PWM 타이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온도는 마이너스 40도부터 105도까지입니다. STM32F101 억세스 라인은 퍼포먼스 라인과 비교하여 USB, CAN, PWM 타이머 등의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또한 메인 클럭이 36MHz로 동작하며 SRAM은 최대 16KB까지입니다. 동작 온도는 85도까지입니다. STM32의 메모리 맵은 코텍스 M3 코어 자체에서 픽스된 것이므로 모든 코텍스 M3 코어를 사용한 MCU는 동일합니다. 특징으로는 최대 4GB까지 어드레스 가능하며 이중 램 영역은 20KB까지 그리고 플래시 영역은 128KB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빗금으로 쳐진 부분은 SRAM 영역과 페리페럴 영역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트밴드 리전이라 하여 실제 비트 영역을 32비트 길이로 에리어싱 해놓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SRAM과 페리페럴 두 군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M32의 부트 모드는 크게 유저 플래시 모드, 시스템 메모리 모드, 인베디드 SRAM 모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메모리 영역들을 0x00번지로 에리어싱하여 부팅을 시킬 수 있습니다. STM32의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텍스 M3의 구조에서 설명하였듯이 버스 매트릭스와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SRAM, 플래시, 페리페럴, DMA들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매트릭스와 하버드 아키텍처 그리고 DMA를 사용하여 DMA의 전송과 플래시의 엑서큐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페리페럴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페리페럴 버스는 36MHz의 저속 버스인 APB1과 72MHz의 고속 버스인 APB2를 사용하여서 USART, SPI, I2C,
TIM 등의 페리페럴의 속도를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TM32 제품군의 내부 플래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 제품군에는 최대 128KB까지의 플래시 사이즈가 지원되며 페이지 사이즈는 1KB입니다. 또한 1000번 정도 잊고 쓸 수 있으며 메인 메모리 블락과 인포메이션 블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액세스 타임은 35나노세크이며 32비트 프로그램 타임은 약 20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매스 이레이즈 타임은 약 20ms입니다. 또한 플래시와 코텍스 M3 코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FRITF라는 플래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는 프리패치 버퍼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며 플래시의 프로그램과 이레이즈 옵션 등을 갖추고 있고 액세스 프로텍션이나 라이트 프로텍션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STM32 제품의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 제품에는 모두 7개의 설정 가능한 DMA 채널이 존재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조절 가능하며 전달되는 데이터 사이즈를 바이트, 하프워드, 워드로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각 채널에 대해서 DMA 하프 트랜스퍼, DMA 트랜스퍼 컴플리트, DMA 트랜스퍼 에러와 같은 3개의 이벤트 플래그가 존재하며 메모리 투 메모리, 페리페럴 투 메모리, 메모리 투 페리페럴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시에 서큘러 버퍼 매니지먼트를 제공합니다. 그림과 같이 7개의 채널의 DMA가 가능하며 이 DMA 채널들은 모두 프라이어리티 레벨을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그러면 STM32의 클락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클락이라 불리우는 시스템 클락은 그림과 같이 HSI, HSE, PLL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클락은 AHB, APB1, APB2, ADC와 TIM 클럭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RTC 클럭은 그림과 같이 LSE, LSI, 그리고 128분지된 HSE 클럭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클락 시큐리티 시스템 CSS는 HSE 클럭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클락을 백업합니다. 그리고 USB 구동에 필요한 48MHz의 클럭은 시스 클럭의 내부 PLL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또한 시스 클럭과 HSI, HSE, PLL 등을 사용하여 최대 50MHz까지 MCU 핀을 통해서 클럭 아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TM32 제품군의 GPIO와 AFIO, 즉 제너럴 퍼포스 IO와 얼터네이트 펑션 I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의 GPIO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핀 패키지 기준으로 5V 톨러란트를 갖는 80개의 스탠다드 IO를 갖고 있으며 최대 18MHz까지 토글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50MHz까지 아웃풋 스피드를 조절 가능하며 16개의 아날로그 인풋이 있습니다. 모든 IO를 외부 인터럽트로 세팅 가능하며 스탠바이에서 웨이크업 핀으로 사용하거나 템퍼 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스탠다드 IO들은 GPIO A부터 GPIO E까지 5개의 포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락킹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다음번 리셋 전까지 IO 레지스터에 중복된 쓰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CNF1, CNF0, 모드1, 모드0 등을 이용하여 GPIO 핀을 다양한 인풋, 아웃풋 핀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lternate Function I/O, AFIO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정을 이용하여 여러 GPIO들을 특수 목적의 I/O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I/O들을 로우 파워 모드에 있는 다른 MCU를 깨우기 위해 이벤트 시그널을 발생하도록 설정한다거나 소프트웨어 리매핑에 의해서 시리얼 와이어 JTAG I/O들은 GPIO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익스터널 인터럽트 라인들은 모두 GPIO 포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터널 인터럽트 이벤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9개까지의 익스터널 인터럽트 이벤트 리퀘스트가 가능합니다. 0부터 15까지의 GPIO가 익스터널 인터럽트 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며 PVD 아웃풋, RTC 알람 이벤트, 서스펜드 상태에서 USB 웨이크업 이벤트 등을 각각의 익스터널 인터럽트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럽트 모드와 이벤트 모드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하며 각각의 인터럽트와 이벤트 라인에는 라이징, 폴링, 라이징 앤 폴링과 같은 다양한 트리거와 마스킹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 인터럽트 라인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비트를 읽을 수 있으며 최대 19개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벤트 리퀘스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익스터널 인터럽트 루틴에 들어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익스터널 인터럽트는 내부적으로 하이스피드 APB인 APB2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ADC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MHz) 컨버전 스피드와 12비트의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2.4V에서 3.6V까지 동작이 가능하고 8개의 컨버전 모드가 존재합니다. 최대 18개의 멀티플렉스드 채널을 사용 가능하며 16개의 익스터널 채널과 2개의 인터널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칼리브레이션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ADC1에는 DMA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DC 컨버전 모드는 싱글 모드와 컨티뉴어스 모드 등이 있으며 4개의 컨버전 모드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싱글 채널 싱글 컨버전 모드는 한 개의 채널을 한 번만 컨버전하는 것이고 멀티 채널 싱글 컨버전 모드는 여러 개의 채널을 한 번씩 컨버전하는 것이고 싱글 채널 컨티뉴어스 컨버전 모드는 하나의 채널을 계속해서 컨버전하는 것이며 멀티 채널 컨티뉴어스 컨버전은 여러 개의 채널을 계속해서 컨버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SPI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M32에는 하이스피드 APB인 APB2에 있는 SPI1과 로우 스피드 APB인 APB1에 있는 SPI2 두 개의 SPI가 있습니다. 각각의 SPI는 3개의 라인을 사용할 경우 풀 듀플렉스 싱크로너스가 구현이 가능하며 2개의 라인으로는 심플렉스 싱크로너스 트랜스퍼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프레임 사이즈는 8비트나 16비트 선택이 가능하며 데이터 오더 역시 MSB 퍼스트나 LSB 퍼스트가 가능합니다. 마스터나 슬레이브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18MHz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스터와 슬레이브 오퍼레이션을 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DMA 연동 역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유니버셜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리시버 트랜스미터인 유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는 SPI와 마찬가지로 하이스피드 APB, 로우 스피드 APB에 따로 매핑된 유사트를 갖고 있습니다. 유사트 1의 경우는 APB2, 즉 하이스피드 APB,
매핑이 되어 있고 USART2와 3는 APB1, 즉 로우 스피드 APB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비트와 스탑 비트, 보레이 등의 세팅이 가능하며 하드웨어적으로 플로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송수신에 관련된 전용 플래그인 TXE와 RxAny 등이 있어서 편리하며 역시 DMA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USB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는 12Mbps의 USB 풀스피드를 지원하며 USB 제품 개발자를 위해 전용의 디벨로퍼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서들과 함께 검증된 C소스 기반의 코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인터럽트, 벌크, 아이소크로너스와 같은 4가지 모드에 대한 소스를 모두 지원하며 USB를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인 DFU와 RS232를 에뮬레이션할 수 있는 버추얼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자료들은 ST의 온라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출시된 STM32의 코어인 코텍스 M3에 대한 설명과 이를 응용한 STM32 제품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제로 다트 LCD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비트 16비트 MCU는 일반적으로 메모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며 그리고 메모리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LCD 드라이버로 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또한 LCD 드라이버는 MCU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이미지를 LCD 쪽으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이미지는 일반 패러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며 8비트 16비트 MCU가 어드레스 방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큰 경우에는 8비트 혹은 16비트 MCU가 데이터 액세스 시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LCD 쪽에서는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STM32의 GPIO를 이용한 다트 LCD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시리얼 플래시에 18MHz로 통신되는 시리얼 플래시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STM32의 SPI 통신을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액세스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STM32의 프레임 버퍼로 사용되는 램에 업데이트를 하고 해당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면 STM32에 18MHz로 토글링하는 GPIO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LCD에 전송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리얼 플래시를 이용을 하면은 패러렐 메모리보다 회로도가 간단하고 LCD 드라이버가 빠짐으로 인해서 코스트 다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TM32의 GPIO를 이용한 다트 LCD 시스템에 실제 동작하는 워킹 샘플을 보시고 그 뒤에는 STM32의 이벨 보드에 새거사의 라이브러리 샘플이 올라와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